그래가지고 옛날부터는 조상님이 꿈에 나온 거는 이렇게 함부로 저기 옛날 우리 조선시대는 조상님이 꿈에 나온 거는 그 함부로 그냥 개꿈 치고 보면 안 된다. 뭔가 이유가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주변에 뭔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고 예부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저기 틀린 말이 아니냐면 조상들이 귀신으로 있다가 귀신은 간섭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다가 누가 해코지 하려고 와. 아니 누가 사기 쳐먹으려고 와. 친구 여기 후손 있는데 후손 친구가 있는데 얘가 사기 쳐먹으려고 오고 막 해 나쁜 짓 하려고 와. 그러면 귀신으로 있다고 이게 쫓아가 보니까 얘가 나쁜 짓을 그럼 어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조상들이 설명을 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조상님이 구하셨네 하고 뭐 예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아. 이제 이게 현대 사회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조선시대 때 유교 사회에는 이게 우리가 저기 집에다가 양반 가는 사당해가지고 조상들을 갖다 모시는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귀신들이 이렇게 있어. 뭐 절하면 저도 받고. 그러면 어떻게 기분이 좋으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잖아. 사창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이런 저기 뭔 일들이 발생하면 그런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걸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위험을 모면하기도 하고 좋은 기회를 잡기도 해요. 그래서 조상님이 예전에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면 뭔가 저기 좋은 일이 있을 징조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게 두 번째가 이제 꿈이 맞으면 무의식에 올려주는 이게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조상신들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마치 이게 물감은 빨간색하고 이게 흰색하고 검정색 물감이 있잖아요. 그럼 두 개가 만나면 그냥 이 흰색 물감만 있으면 흰색만 보이고 검정색 물감만 있으면 검정색만 보여요. 근데 이게 같이 오면 회색으로 당연히 보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무의식이 예를 들어서 검은색 그냥 물감이라고 가정을 해요. 검은색 물감이고 저기 어떻게 보면 조상들의 그 귀신들이 오는 그 물감이 하얀색 물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 꿈에 나타날 때 이게 두 개가 뒤죽박죽 섞이면서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 약간 좀 이상하게 좀 흐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게 꿈 안에서 의식이 섞이면서 의식이 이제 이게 약간 왜곡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잘 보시면. 그래서 보통 우리의 꿈이 이게 무의식이 올려주는 저기 DNA 경험 정보가 있고 그리고 이게 4차원 어떤 대부분 조상신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상신들이 와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안으로 잠깐 들어와. 그러면 이렇게 꿈에서 그게 나타나요. 이게 꿈에서 링크가 돼.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 꿈꾼 사람들 겁나 봐. 안 꾼 사람은 없을 거야. 저도 많이 꿨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꿈에서 많이 나타나요. 자, 이게 어떻게 하냐, 잠잘 때 이게 렘 수면이라고 하죠. 렘 상태에 있을 때 이게 많이 들어와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렘 상태에서 꿈이 많이 이런 이게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게 렘 상태가 되면 사람의 이 몸도 같이 자요. 너무 당연하죠? 사람의 몸이 잠을 자요. 자, 사람의 몸이 잠을 잔다는 건 뭐냐? 사람의 이 에고도 같이 잠을 자요. 우리 무의식 에고도 같이 잠을 자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에고도 같이 깨어 있어. 그래서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수면 상태 렘 상태가 되면 이게 어떤 상태가 되냐면 무의식이 이게 에고가 잠을 자. 에고가 이게 바짝 깨어 있을 때는 이 귀신들이 번잡을 잘 못해요. 에고들이 그걸 못 받아내는 게 에고 의식이 그걸 방해를 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간섭 의식을 에고 얘네들이 그걸 갖다가 밀어내요. 의식을. 왜? 보호를 하기, 어떻게 보면 내 몸에 여기를 침범을 하는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에고가 그걸 갖다 밀어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하는데,
이 에고가 그냥 이게 우리의 몸을 방어를 하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에고가 센 사람들은 어떻게 냐면 접신이 잘 안 돼요. 귀신이 잘 못 들어와, 에고가 센 사람들은. 그럼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에고가 약한가요? 우리가 몸이 허하면 이런 말 있죠, 옛말에. 몸이 허하면 귀신들이 자꾸 이렇게 들락달락거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 어르신들 하는 말이. 자, 몸이 허하다는 건 뭐예요? 에고도 약해졌다는 소리예요. 몸이 에고니까. 에고가 약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옛말에 몸이 허하면 귀신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 옛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그게 그 말이에요. 몸이 허하면 에고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쉽게 간섭을 해요. 왔다 갔다. 탁한 귀신들도. 근데 내가 몸이 튼튼하면, 건강하고 튼튼하면,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에고들도 튼튼하다는 소리. 에고들도 건강하다는 소리예요. 예, 역설적으로 말하면 에고가 건강하면 외부로부터 이게 간섭하는 의식들이 들어오잖아. 얘네들이 밀어내요. 다 그걸 갖다가 못 들어오게. 자, 이해가 되시나요? 에고가 약한 사람들이 에고가 센 사람 치고 귀신들한테 쉽게 이게 휘둘리질 않아요. 에고 센 사람들이. 이제 에고 센 사람 이게 좀 약간 역설적이기도 한데 그래요. 하여튼. 근데 에고가 이게 이제 설명되기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래. 그러다 에고가 잠을 잘 때 그때 귀신들이 쉽게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뇌의식적으로 그 이제 메시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게 그 렘 상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면에. 그때 에고가 이제 다 쉬고 이렇게 있어. 이제 그때 귀신들이 몰래 와가지고, 수소나 내가 왔다 하면서 이제 꿈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에고가 다 100% 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군대 있으면, 그치, 군인들은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 잘 때 다 자나요? 안 자잖아요. 보초를 쓰죠. 똑같아요. 에고들도 잠을 잘 때 대부분이 자는데, 보초를 서요, 얘네들도, 에고들도. 그럼 우리가 잠잘 때 뭔가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해가지고 딱 일어나니까 밖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져가는데, 딱 깨어나니까 막 벌어진 거야. 왜 보초선 에고들이 이제 그걸 에고들 다 깨우는 작업에서 의식이 같이 깨우는 거야, 이게. 우리가 잠을 잘 때 에고들이 다 자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자는데 보초를 쓰는 에고들이 있어요. 그럼 보초 쓰는 에고들이 이렇게 얘네들 갖다가 외부로부터 의식이 들어오면 이제 그걸 쫓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이 의식이 위험한 상태면 얘네들이 다른 에고들 다 깨워가지고 그걸 대처를 하는데 얘네들이 이게 외부로부터 의식이 왔는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자기네들이 막아내.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 이게 왜곡되는 현상이 이렇게 좀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마치 무의식에 이게 검은색 물감이면 조상들이 들어오는 의식이 하얀색 물감이면 회색 빛깔로 보인다는 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럼 약간 이게 왜곡돼서 보여요. 원래 저게. 이런 것 같이도 이제 이걸 좀 간섭을 해야 돼. 이걸 잘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딱 제가 말하는 거 그것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발견하지 못한다는 그 상황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가 다반사하게 있기 때문에 다반사에 있는 경우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꿈이라는 거를 한번 이게 좀 잘 여러분들 좀 아시죠. 이게 두 번째 이제 4차원 귀신들이 간섭할 때 생기는 꿈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는 경우예요. 이게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세 번째의 이 꿈은 어떻게냐? 이거는 요즘은 이제 저건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못 꾸고 좀 약간 이게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나 도인들이 많이 꾸는 꿈이에요.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선몽이라고도 하죠. 이제 먼저 예지몽이라고 하죠. 예지몽이라고 하겠다. 이게 보면 가끔가다 보시면 어떤 분들 그죠? 내가 꿈을 먼저 꿔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으로 먼저 꾸고 나중에 그 꿈이 현실로 와요. 그걸 뭐라고요? 예지몽이라고 하죠. 자, 이 예지몽은 대부분 어디서 적었냐면 천신들이 이게 와가지고 꿈으로 보여줄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에고들도 100%다 얘한테 다 깨어 있기 때문에 천실들도 뭔가 얘한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줘야 돼. 근데 에고가 다 그걸 다 이거를 외부에 간섭하는 그 의식들 다 막아내. 그래서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그걸 갖다가 천신들이 이제 자기 행성 출신 영혼이야. 그럼 얘가 내가 영혼이야. 어디 출신 영혼이야. 그럼 걔네들이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실 거야. 얘한테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애고가 세니까 그게 침투가 안 돼. 이게 깨서 그럼 어떻게 하냐? 잠을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뭔가 똑같이요. 렘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애고들이 대부분 잠져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게 몰래 이제 의식으로 싹 들어와요. 이제 그때 꿈을 꿔요. 천신들이 보여주는 꿈을.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두 가지 여기서 꿈이 끄겠어. 이제 이게 게임과 같은 꿈이 있고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영화의 꿈이 있어요. 영화는 한번 스크린 짜여진 대로 그대로 쫙 가죠. 자, 이게 천신계에 뭔가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이게 영상 자료가. 그러면 그걸 갖다가 꿈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보통 위대한 발명가들이 뭘 발명을 할 때 그런 선몽을 많이 꿔요. 그리고 그 꿈을 보고 현실로 이렇게 한번 그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응용을 해보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위대한 발명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가지고 뭔가 발명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예요. 천신들이 그때 이제 이거 내려주는 거야. 문명이나 기술 같은 거. 이제 왜 애고가 지구는 원체 세기 때문에 깨어있을 때는 아니고 꿈 상태에 애고들이 잠자고 있을 때 그때 몰래 그때 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 침투를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이렇게 가요. 그리고 뭔가 이제 저기 절대적인 존재와 얘기를 해요. 직접 꿈속에서 천신들하고 마치 게임과 같이 하듯이 언제 그런 꿈도 꾸기도 해요.